네, 초사 작품 중에 중요한 거 구가, 이소, 예, 그리고 구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구가는 이게 아홉 국자 때문에 뭔가 예, 아홉 곡의 노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11곡의 노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곡이라고 한 거는 다양한 신들에게 바치는 노래. 그래서 이제 이 구라는 것 자체가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한 의식의 순서를 이루어낸다는 이런 뜻에서 비록 11곡의 노래가 들어있지만 아홉 곡이라는 의미의 구가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왕일의 견해에 따르면은 구런이 추방당하고 낙심했던 시절에 그가 이 구가를 썼다고 하는데요. 현대 연구자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무당의 전통하고 연계를 해서 초나라의 종교적 행사의 일환으로 창작된 노래 가사가 구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가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시적인 주인공, 시적 화자, 무당이지요. 무당이 여신들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이 무당과 여신의 관계가 남녀 사이에서 남자가 여자를 쫓거나 구애하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 무당과 신의 합일 이후에 신이 떠나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초월적인 교감 상태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비유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남녀 사이 관계로 치자면은 이별의 행위에 비유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 해서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소 같은 경우에는 어, 구런이 지은 유일한 초사 작품인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런이 쓴 작품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되어 왔는데 우리 주 교재에서도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의심스럽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예, 지금 현대 연구가들도 거의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 아마 구런이 지은 유일한 초사 작품은 결국 이거 한 편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지금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현대 연구가들은 이 이소를 정치적인 알레고리로 보고 있는데 구런이 현명한 지도자를 찾는데 실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묘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소를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이 대부분의 내용이 시적 화자가 자기를 이해해주는 지도자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조금 전에 했던 국가에서 보이는 무당의 역할을 모방해가지고 예, 이 이소의 시적 화자도 신과 여신들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결론에 해당하는 난이 들어가 있거든요. 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었죠. 조국에 그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산으로 들어가서 신선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데서 이소 작품이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이소에 대해서 중요한 새로운 어떤 시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구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구장도 결국은 어, 네, 구런이 자기의 억울한 심경 이런 것들을 토로하기 위해서 쓴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옳고 그름이 뒤바뀐 사회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어, 구장이라는 글을 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쓴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생각이 분명히 맞고 그래서 자기 말대로 해야 되는데 조금만 살펴보면 아는데 자기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간신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초나라가 결국은 망국의 길로 가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 이런 것들을 써놓은 게 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내용적인 특징이고 구장의 형식적인 특징을 보면 과식적인 수사 이것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과식적 수사는 한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 대부의 성격을 가늠하게 하는 그렇게 중요한 기법인데요. 영어로는 에피다이틱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수법이냐 하면 과도하게 사물을 늘어놓거나 굉장히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한 나라의 수도인 장안이나 낙양에 대해서 해보자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이경부나 예, 양도부에서 이제 그런 경향이 강한데요. 보면은 어떻습니까? 거리가 좀 뭐 많이 발달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나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한 나라 수도를 직접 가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글을 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식적인 수사, 과하게 장식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음, 테크닉적인 면으로 봤을 때 쌍성과 처분을 많이 쓰고 동의어 등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쌍성이란 거는 뭐냐면은 이 쌍이란 말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두 자짜리라는 걸 아시겠죠? 처분도 운이 겹쳤다는 말이니까 두 자짜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음의 음가가 같은 것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괴 이러면은 구괴 할 때 그 초성이 같은 발음이죠. 예, 이런 것들을 두 자짜리 한자어를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국으로 치면은 가군의 효과, 두운이네, 두운의 효과를 주는 그런 게 이제 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운의 효과 쌍성. 그리고 처분은 가군, 이게 이제 가군의 효과죠. 그래서 아분을 하는 건데 보통 아분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한 행의 제일 뒤에만 이렇게 운을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처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글자가 두 개 나오는데 이 두 글자에 다 예, 같은 운으로 아분을 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쌍성과 처분 굉장히 이거는 수식을 어, 수사적인 어떤 테크닉이 뛰어나야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어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나열을 해놓아서 보통 다른 문학 작품 같으면은 한 줄이면은 충분한 그런 상황에서 이 구장 같은 데서 보면은 이 과식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몇 줄로 굉장히 길게 늘어놓습니다. 이게 이제 과식적인 수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부 이제 예, 한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선 한부는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운문인 것처럼도 보이고 산문인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분류상 이 부는 예, 이가부 중간 형태이긴 하지만 시에 속합니다. 운문에 속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운율의 규칙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문이긴 하지만 산문의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분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아분을 하지 않은 마치 산문 작품 같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운율의 규칙이 엄격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요. 첫 번째 부작품은 전국시대 말기, 그러니까 한나라 조금 이전에 등장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매승의 칠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한부 작품, 초기의 한부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식의 수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피다이틱 스타일이죠. 길게 계속 늘어놓는 겁니다. 쌍성 처분을 쓰고 동의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그런 수사법. 이거를 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부작품이 바로 매승의 칠발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연구가들은 이게 5초 7국의 난, 그러니까 한나라가 성립되고 난 뒤에 어, 항고조 유방이 사망할 때쯤에 이르러 가지고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5초 7국의 난인데요. 이 난이 일어나기 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굉장히 일찍 창작이 된 겁니다. 한초 항고조 유방이 죽기 전에 아마 쓰여졌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것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특히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초나라 태자하고 오나라 과객의 대화체인데요. 특히 오나라 과객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태자의 병이
너무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다가 생긴 그런 병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칠발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음악, 그 다음에 연회, 이제 이거 우리 책에서는 음식이라고 나왔었죠. 연애 음식, 전차 경주, 명승유람, 그리고 사냥 가는 거, 파도 구경, 그리고 마지막에 음, 예, 이런 여러 성인들의 오묘한 도를 전하면서 태자가 땀을 많이 흘리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병에서 쾌유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그린 게 외승의 칠발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이 오나라 과객이 태자에게 7가지 이런 장면들을 묘사하는 방법이 전국시대 유색아들이 정치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웅변수를 방불케 한다. 따라서 이 한부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유색아들의 예, 그런 산문 기술 수법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칠발의 과식적인 그리고 이제 과장적인 묘사, 과식의 수사라고 했죠. 이런 표현이 이제 부어의 전형적인 표현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가장 일찍 드러낸 작품이 매승의 칠발이기 때문에 매승의 칠발이 굉장히 중요시 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파도를 구경하는 장면 이게 이제 성인들의 오묘한도를 전해 듣기 바로 직전에 파도를 구경하는 장면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묘사가 아주 생동적이고 극적으로 잘 되었다고 해서 현대 비평가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이 칠발을 번역한 소논문이 몇십 년 전에 이미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칠발의 파도 구경하는 장면이 이제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옛날에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너무 희미하고 조금 글자체도 조금 조악하죠.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앞에 5가지 소재를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오나라 과객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음력 8월 15일이에요. 그죠? 원방으로부터 내유한 제후의 형제들과 함께 이곳으로 파도 구경을 갑시다. 파도 구경이 좋다 이 말이겠죠. 아, 그러면은 이 파도가 어떻다는 것을 지금 잠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깁니다.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볼까요? 예. 마음에 지혜가 있고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더라도 그 파도를 제대로 묘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밑밥을 깔아놨어요. 내가 지금 파도 묘사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 파도를 보면 그 파도는 더 대단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이 사람의 어떤 묘사를 한 거를 보면은 어떤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말을 길게 이렇게 쭉 얘기를 하거든요. 파도의 모습을 이리저리 생각해 보면 파도가 넓고 끝간 곳이 없어 마음을 두렵게 하며 어지러이 도도하게 흘러가는데 뚜렷하게 볼 수 없고 자유분방하게 돌아 움직이고 넓디 넓고 길어서 끝도 없고 흐릿하여 막막합니다. 라고 했지요. 파도가 시작되는 곳 남산 여기저기 이제 다 살피는 거예요. 남산에 주의하여 흘러 들어가는 동해까지를 쭉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한번 본다는 거죠. 그랬더니 파도는 푸른 하늘까지 다 있지만 어느 곳이 대소의 끝인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넓은 공간을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네, 그 뒤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파도를 보고 있자면은 손발, 머리털, 치아 이런 게 모두 씻겨 내려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나태한 마음을 버리게 하고 몸속에 더러운 오물을 없애버리고 자 이런 좋은 파도가 치유의 역할까지 하는 절뚝발이를 일어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파도가 이렇다네요. 만병통치약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태자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파도는 어떠한 기여의 작용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과객이 오나라 과객이 또 얘기를 합니다. 문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기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대요. 이러이러하다 하고 또 이게 한참 계속됩니다. 이 파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묘한 힘을 가졌는가? 특히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나간 때는 넓고 길며 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흰술의 흰말에 수레를 덮은 휘장과 같습니다. 파도가 일어서 어지러이 밀려올 때는 대군이 물밀듯 전진해 오는 것 같습니다. 파도가 옆을 향하거나 위로 치켜 올라갈 때 장군이 가볍게 달리는 전차 위에서 군사를 지휘하는 것 같고 마치 이러이러하다 하고 파도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예, 정말 영화 한 편 아니라 몇 편 보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예.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이게 계속 가다가 예, 어디서 끝날까요? 네, 여기서 끝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파도를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를 했는데 이러한 묘사 방법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현대 비평가들이 보니까 예, 너무나 이 구경하는 장면 자체가 생동적이고 극적인 묘사라서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너무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동적이고 극적인 묘사라서의 칭찬이 자자했다. 예,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게요.